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 곧 세상의 기준이었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말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한마디가 관계를 가깝게도 멀어지게도 만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잘 키운 자식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만큼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을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는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의 말 습관 속에 있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써오던 말투,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곤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니 그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다. 즉, 우리가 평소 쓰는 말에는 인격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멀어지는 것도 결국 부모의 마음이 담긴 말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우리 애는 예전처럼 나한테 속 얘기를 안 할까요? 전화 한 통만 해도 고맙겠는데 자주 연락이 없어요. 부모는 그저 자식을 생각해 던진 말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나 압박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벽이 되는 순간이지요. 한 중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늘 밥은 먹었니? 돈은 괜찮니? 건강은 챙기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답이 짧아지고 전화를 잘 받지 않더군요. 이 어머니는 사랑의 말이라고 믿었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간섭으로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의 습관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하고 그 마음의 문이 닫히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인 자녀와 관계를 달라지게 만드는 부모의 세 가지 말 습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녀와의 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말 습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달라지게 하는 첫 번째 말 습관은 바로 끊임없는 잔소리입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숙제했니? 밥 다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말은 사랑으로 통했지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같은 말이 잔소리로 바뀝니다. 자녀는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매일 전화를 걸어 출근은 했는지, 상사와는 잘 지내는지, 결혼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답은 짧아졌고 마침내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하소연했지만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관심이 부담과 간섭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도 반복되면 무게가 됩니다. 특히 성인 자녀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 습관이 남긴 상처입니다. 두 번째 말 습관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다더라. 누구 딸은 결혼도 하고 집도 샀다는데 넌 뭐하니?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동기를 주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비교는 곧 인정받지 못한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딸은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저를 사촌 언니와 비교했어요. 언니는 애도 잘 키우고 시댁과도 사이가 좋다더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를 안 보는 게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자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을 전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상처와 거리감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말습관은 과거만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 어릴 때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대학 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물론 부모의 헌신은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반복해서 꺼내는 순간 자녀는 죄책감과 부담을 느낍니다. 마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지요.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셨어요. 듣다 보니 감사보다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자유가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고생을 자녀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반복하는 순간 사랑은 감사가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이 세 가지 말습관, 즉 잔소리, 비교, 과거 강조는 성인 자녀와 부모 관계를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성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단지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을 듣는 상황과 감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이미 회사 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니? 내일은 상사한테 잘 보여야 한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아들은 대답을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냥 조용히 쉬고 싶다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립니다. 비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자녀가 친구와 비교당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부모 눈에 부족하게만 비치는 것 같아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의 선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됩니다. 부모는 자극을 주려 했지만 자녀는 나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교의 말은 사랑보다 훨씬 빠르게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과거를 강조하는 말은 더 깊은 부담을 줍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의 고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 고생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채무감이 커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면 불효자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옭아매고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 자녀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존중받고 싶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잔소리, 비교, 과거 강조는 이 기본 욕구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결국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이 자녀에게는 공격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틀린 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연락을 줄이고 싶어졌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담아 전하는 말습관이 성인 자녀의 마음과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곧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니 그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말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외모나 경제적 조건, 환경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대화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언어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말이 다리를 놓기도 하고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성인 자녀에게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정의 무게를 지니고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성인 자녀는 이미 독립된 존재이므로 부모의 말 속에서 존중을 원합니다. 존중이 느껴지면 자녀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존중이 빠진 말, 즉 잔소리, 비교, 과거 강조 같은 말은 자녀에게 관계를 끊고 싶다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정약용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아라. 이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속에 부모의 인격과 진심이 담깁니다. 그 말이 쌓여 결국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쌓이는 말 습관이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가 결국 마음의 담장이 됩니다. 따뜻한 말은 다리를 놓고 차가운 말은 벽을 세웁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방식까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자녀가 어릴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대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맞추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자녀와 평온한 관계를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 습관은 평생 몸에 밴 것이기에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한 어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돈은 모으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들은 처음엔 대답했지만 점점 대답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소연했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다음번 통화에서 질문을 줄이고 오늘 하루는 어땠니라는 한마디만 해보라고요. 그 말에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예전보다 훨씬 길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작은 변화였는데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 습관의 힘입니다. 성인 자녀는 간섭 대신 존중을 원합니다. 잔소리 대신 공감을 원합니다. 비교 대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들려주는 대신 지금의 노력을 응원받고 싶어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보다 경청입니다. 부모는 자꾸 묻고 싶고 답을 얻고 싶지만 자녀는 대답보다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을 꺼냈을 때 조언보다 먼저 그랬구나, 내 마음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공감의 말이 필요합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딸에게 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회사에서 힘들면 나와라. 네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상담을 통해 배운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 말 한마디를 한 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와 다시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전달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존중과 공감이 담길 수도 있고 비난과 부담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더 이상 훈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과 인정입니다. 부모가 그 작은 차이를 깨닫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부모가 해야 할 말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 몇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잔소리도 비교도 과거의 부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존중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니 그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짧지만 모든 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평소 내뱉는 말에는 우리의 인격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하고 불안과 분노에 휘둘린 사람은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더 많은 관계를 잃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도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며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뿐입니다. 이때 부모의 말은 자녀와의 거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거친 한마디가 평생의 정을 무너뜨립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담긴 불안, 서운함, 기대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더 필요한 것은 다스린 말입니다. 억지로 포장한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기대와 비교를 내려놓은 담백한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기술은 경청과 공감이라고. 자녀는 부모에게 완벽한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단순한 욕구가 충족되면 자녀는 부모 곁에 머물기를 편안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결국 말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노년의 잔소리, 비교, 과거 강조를 내려놓고 존중과 공감의 말로 바꿀 때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평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의 명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으라.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큰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선물이 되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인 자녀와 관계가 달라지는 부모의 3가지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잔소리, 둘째는 끝없는 비교, 셋째는 과거만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자녀에게는 간섭, 압박,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자녀의 마음은 다치고 부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니 그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곧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인 자녀는 더 이상 훈육을 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존중을 원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이 존중을 담을 때 자녀는 부모 곁에 머무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말이 잔소리와 비교로 흐르면 자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질문을 줄이고 과거의 고생을 들추기보다 지금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네가 있어서 나는 든든하다.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 몇 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책임져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의 곁에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큰 선물이나 복잡한 조언이 아니라 짧은 말 속에 담긴 존중과 공감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 습관을 바꾸려는 그 작은 시도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경험이나 마음을 닫게 했던 말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존중과 평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